네, 안녕하세요. 누의 겨울영화제 사랑의 이의 물음표에 와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GV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누의 38기 1학기 회장 김세은입니다. 네, 이번 회차에서는 우선 영화 카르마의 GV를 먼저 진행한 뒤 이후 사나운 애착을 GV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GV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들 영화는 재밌게 관람하셨나요? 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추운 겨울을 열정으로 녹이며 프로덕션을 진행한 저희 누에의 모습이 떠올라 감동을 느끼면서 정말 즐겁게 관람했는데요. 카르마의 감독님들과 배우님들을 모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영화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준비된 질문을 드린 후에 관객 여러분께 직접 질문도 받을 예정이니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미리 생각을 해두셨다가 이따가 질문을 받을 때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카르마의 감독님들과 배우님들 차례대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카르마에서 공동 감독을 맡은 이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카르마에서 공동 감독을 맡은 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카르마에서 공동 감독을 맡은 김수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르마에서 고연서 역을 맡은 윤정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르마에서 성경 역을 맡은 윤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르마에서 K 역을 맡은 김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르마에서 J 역을 맡은 양윤송입니다. 네, 그럼 먼저 감독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 제목이 카르마인데요.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카르마의 결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좀 긴장이 돼서 약간 질문을 적어왔는데요. 카르마라는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주인공 연서의 업보, 즉 카르마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극중 나레이션에서 나왔듯 연서는 날 때부터 쌍둥이 동생을 탯줄로 목에 감아 죽인 업보를 타고난 인물인데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저주를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저주를 들어온 연서는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성경이를 죽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전반적인 측면에서 카르마라는 제목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카르마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결말은 크리스마스에 연서가 성경이를 죽이고 나서 벽에 걸린 퍼즐 액자를 만지다가 퍼즐이 우수수 떨어지고 함께 떨어진 티켓과 그림을 확인하게 되면서 끝이 나는데요. 크리스마스 전에 둘이 함께 맞췄던 퍼즐 뒤에 성경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네덜란드 티켓과 연서를 그린 그림을 숨겨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던 연서가 성경이를 죽이고 나서야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되게 비극적인 결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카르마를 제작하면서 특별히 신경 써서 촬영했다 혹은 연출했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카르마를 준비하면서 뭔가 근본적으로 저희가 제일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뭔가 사랑과 의심이라는 키워드를 좀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과 의심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과 의심이라는 게 서로 비례하면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의심도 커진다라는 걸 저희가 키워드로 삼고 영화를 쓰기 시작했고요. 사실 사람들은 거울을 보지 않는 이상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보지 않는 이상 자기 어떤 모습이 사랑스러운지를 모른다라는 걸 저희가 주제로 가지고 영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화 속의 연서도 자기의 자는 모습이 성경이 눈에 그렇게 그림을 그릴 정도로 사랑스럽게 비춰질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긴 의심을 통해서 저희가 그려낸 비극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촬영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은 이제 연서의 기억 속, 과거의 기억 속에 나온 저희가 이제 배역 이름을 K라고 정하긴 했는데 이게 아마 연서의 성이 고씨라서 저희가 K라고 정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연서와 K와 이제 성경이가 나오는 장면이 이제 사실상은 연서의 과거의 기억이죠. 성경이와 함께 행복했던 자신의 과거의 기억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연서의 시선으로 담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연서가 자신의 기억을 되찾는 과정이니까 연서의 시선으로 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서라는 인물을 화면 속에서 연출할 때는 이제
뭔가 거울상으로 연설을 많이 연출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연설이 거울이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이기도 하고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억을 되찾는 뭔가 메이크업핑 같기도 한 그런 매개체로 사용했습니다. 답변만으로도 얼마나 노력하고 고심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배우님들께도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혹시 배우님들께서도 이것만큼은 신경 써서 연기했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뭐 앞에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랑스러운 부분 그런 걸 캐릭터적으로 좀 츤데레한 부분을 좀 보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연서가 과거를 잊고 있다가 점점 깨닫게 되잖아요. 그때 그 정말 많은 감정들을 최대한 정확하고 극이 진행될수록 좀 고조가 되는 것을 좀 신경 써서 연기를 했습니다. 저는 일단 성경이가 카르마 속에서 아까 연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심과 사랑을 주제로 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자 하는데 의심과 사랑 중에서 성경이는 사랑의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서랑 있든 K랑 있든 두 사람의 모습이 정말 사랑하는 사이처럼 보이는 게 1순위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좀 더 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되게 과감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연서랑 같은 인물인 건데 카르마를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 연서인데 결론적으로 행하게 되는 건 K다 보니까 또 나오는 씬은 워낙 행복한 장면들이 많아서 의문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의심을 인지하면서 사랑을 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들이 명확하게 좀 더 행복하고 사랑하는 K의 모습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연서와 성경이와는 살짝 사이에 관계없는 연서만을 사랑하는 제이인데요. 그래서 저는 촬영할 때도 연서랑만 촬영을 하고 나머지 두 배우랑은 겹치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는 열심히 연서만 좋아하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들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이번에는 배우분들과 감독님들 모두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프로덕션을 진행하며 많은 추억들이 있겠지만 혹시 가장 재밌었던 혹은 또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네, 배우님들께서 촬영 현장에서의 그런 에피소드들을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촬영을 준비하면서 프리프로덕션 과정에서의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 영화가 소품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미술 감독을 맡았었는데 동방이만 해도 커다란 박스들이 막 6개, 7개씩 쌓여있고 다들 막 이사 가냐 이거 뭐냐. 근데 저희는 정말 그 집 로케이션으로 이상한찜을 나르듯이 옮겼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침에 촬영이 시작되다 보니까 새벽 밤중에 그 소품들을 옮겼어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즐겁지만서도 힘들지만서도 그랬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소품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 물고기 최고죠. 마지막에 최고가 나오잖아요. 이제 최성동 도연서라는 뜻을 가진 물고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연출 이제 감독님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물고기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연서의 모습을 담고 싶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한 씬을 썼던 건데 이제 저희가 또 물고기를 직접 입양을 해오고 또 물고기가 물갈이를 처음에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감독님 저희 셋이 모여서 집에도 못 가고 막차도 끊겼는데 모여서 물고기 물갈이 해주고 밥 주고 저희가 막 한국만 앞에서 돌 주워다가 안에 꾸며주고 그랬거든요.
와, 물고기가 우리보다 더 좋은 데 산다. 자기 몸값보다 얼마나 비싼 수조에 살고 있는 거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최고를 되게 가꿔줬던 기억이 있고요. 또 최고를 그 로케이션까지 옮기기 위해서 이게 또 환경이 달라지면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저희가 그 무거운 어항을 들고 영차 열심히 옮겼습니다. 지금은 물론 시민건강 집에서 굉장히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연서와 성경이가 이제 그런 스킨십을 나누고 이제 그 장면에서 연서가 성경이의 목에 탯줄을 쪼르는 장면이 나와요. 또 저희가 탯줄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팀 스태프분들이 정말 많이 고생을 해주셨어요. 스토킹에 열심히 솜을 넣고 밤마다 초콜릿 피를 끓이면서 피를 만들고 피를 붙이고 말리고 그래서 사실 진짜 저는 소품에 대한 기억이 너무 많았어서 또 힘들지만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배우님들 중에서도 재밌는 에피소드 공유해 주실 분 계실까요? 재밌는 에피소드는 없는데 저 일단 배우들이 다 너무 친해서 그 촬영 현장에서 즐거웠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최고가 좀 말을 안 들어서 좀 그때 좀 딜레이가 되고 막 감독님들이랑 저랑 계속 최고야 이러면서 좀 촬영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고 모니터링을 할 때마다 감독님들이 계속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계속 촬영을 했습니다. 저는 가장 생각나는 거는 이제 날씨인 것 같은데 원래 저희 촬영을 하기 전에는 조금 날씨가 조금 따뜻한 편에 속한 그 주였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날짜가 픽스가 된 그날에 갑자기 또 엄청난 한파가 몰아치면서 저희가 이제 계속 또 야외 촬영이 있다 보니까 늦은 밤까지 스태프분들이랑 배우분들이랑 조금 고생했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일들이 그냥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야외에서 실제로 춤추는 안무가 저한테 굉장히 어려웠는데 날씨가 되게 추워서 핫팩을 이제 막 온몸에 다 붙이고 안무를 맞추는데 똑같이 저기서 막 아름다워요 하고 등산하시는 아저씨들이 구경하시면서 잘 추는 게 되게 추억이 너무 남았고 드론 촬영을 많이 경험을 못 해봤었는데 그걸 같이 보면서 이제 배우는 느낌으로 하는 게 또 뷰가 너무 예쁘게 담겨서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해프닝이라거나 이런 게 없이 그날 전 첫 촬영만 했었는데 되게 수월하게 촬영이 끝났어서 다들 이렇게 끝내도 되나 싶으면서 되게 좀 수월하게 촬영이 흘러갔어서 저는 행복하게 좀 퇴근하고 참 소중한 일화들인 것 같아요. 질문을 드릴 텐데요. 본인이 맡은 캐릭터가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고연서 역은 땡땡땡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동기부여가 그래서 동기부여다. 왜냐하면 일단 23년도 첫 작품이기도 하고 첫 오디션 합격이었기 때문에 연설을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또 연기를 하면서도 윤정주라는 배우로서 좀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연서 덕분에 그리고 하나수팀 덕분에 제가 그 뒤로도 계속 오디션이나 촬영을 힘을 받고 이제 23년도를 시작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성경이랑 또 비슷한 느낌이어서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을 제외하고 또 다른 생각은
성경이는 저에게 또 다른 나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성경이라는 캐릭터를 처음 마주했을 때 성경이를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만큼 저랑 많이 닮아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성경이는 또 다른 예수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도 정주 배우님이랑 비슷하게 연기보다는 이제 생계나 이제 다른 쪽 일을 막 하다가 진짜 오디션 마감된 날짜에 메일을 받았어요. 너무 늦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좀 배우를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약간 그 마감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메일을 보냈을 때 바로 오디션을 보러 와주실 수 있냐 이렇게 하고 좋은 기회를 줘서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약간 한 3, 4년 전에 상상마당에서 소공열을 보고 꼭 여기서 한번 한명이라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여기서 한다는 걸 듣고 나서 되게 그리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약간 출발점 같은 느낌? 다시 시작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제희는 저도 저랑 되게 비슷한 사람이다라고 느꼈어요. 저도 굉장히 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인물로서 제희는 연서를 사랑하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점점 다가가면서 표현도 해보고 용기도 내보는 그런 제니의 모습을 보면서 나랑 되게 비슷하게 좀 사랑이 넘치는 친구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저도 되게 제이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좀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감독님들도 나에게 카르마란 땡땡땡이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카르마 이 질문의 답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는데 저에게 카르마란 끝나지 않는다. 저희 이게 사실 실제로 사전적 의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있는 게 촬영이 끝나지 않았어요. 저희가 되게 프리프로덕션도 되게 일찍 시작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끝나지 않더라고요. 회의가 끝나지 않고 촬영도 3일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추가 촬영이 생기고 편집도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수정을 해야 하고 정말 이 영화가 끝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사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저도 이 성경이와 연서와 케이와 제이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 나도 함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는 끝났지만 이들의 세계는 어쨌든 계속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겠습니다. 저에게 카르마란 업보와 같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카르마라는 작품이 제 메모장 한 구석탱이에 있었던 사랑과 의심이라는 키워드로 시작이 된 영화예요. 그래서 사실 영화를 보다 보면 제 자본적인 이야기도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령 뭐 까치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던가 뭐 신년 운세를 보러 갔다던가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사람을 죽인 건 아니지만요. 그렇지만 뭔가 사실 쓰고 찍을 땐 몰랐는데 나중에 읽어보고 볼 때 내 이야기도 일부 있구나. 상황적인 부분이나 대사 내가 말했고 내가 들었던 이야기들이 일부 들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업보처럼 남았던 작품인데 저희 이 채아 감독님과 수영 감독님과 계신 네 분의 정말 멋진 배우님들과 저희 카르마 스태프분들 그리고 여기 오늘 보러 와주시는 관객분들 덕분에 제 기나긴 업보를 청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카르마란 인연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처음 감독을 하면서 되게 걱정도 많았는데 좋은 스태프분들, 좋은 감독님들 그리고 좋은 배우님들 만나서 무사히 촬영하고 편집까지 잘 마무리해서 오늘 이렇게 잘 사회경애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생했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준비된 질문들을 모두 마쳤고 이번에 관객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5개 정도 받아보겠습니다. 영화 잘 봤고요. 그 영화 중간중간에 어쨌든 음악 자체가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고 느껴서 어쨌든 영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질문을 하자면 그 사람도 의심이라는 관련된 예술 작품도 많고 영화 작품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열린 결말로 끝나거나 그래도 뭔가 행복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굳이 사람과 의심 사이에서 결말도 딱 지워졌잖아요. 비극적인 결말로. 굳이 이런 결말을 택하게 된 이유, 굳이란 단어를 쓰는 게 뭐 어쨌든 감독님들의 입장이랑은 다를 수도 있지만 굳이 사람과 의심 사이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택한 이유도 궁금하고 뭔가 자신의 카르마를 영화 속에서 지금 각자의 배우들 그 안에 있었던 개인의 역할들이 마주친 거라고 느껴지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뭔가 이제 카르마들이 뭔가 느낌이 비슷하다고 느껴가지고 혹시 배우님들을 뽑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생각한 게 있으시면 그거까지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에 뭔가 이름 관련해가지고 그런 멘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고 감독님 집에서는 그 최고라는 물고기가 어떻게 들려지고 있는지 그거까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결말이 비극으로 끝나게 된 거는 사실 저희가 셋이 처음 뭉쳤을 때부터 이 작품은 비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영화는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고 사실 사랑과 의심이라는 게 서로 되게 안 좋은 두 가지 모두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사랑이 깊어지고 의심이 깊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선택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비극을 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우님들 캐스팅은 저희가 이제 사실 K와 연서 배우님을 사실상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후반부에 가서 K와 연서가 같은 인물이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저희는 닮아야 한다라는 게 저희가 가장 큰 장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두 분이 머리 스타일이 많이 달라지셨지만 촬영 당시에는 굉장히 비슷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나중에 뽑고 알았지만 두 분이 이제 대학교 선후배 사이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꼭 닮았다라는 걸 저희가 가장 중요시해서 뽑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물고기는 아직도 최고로 저희 집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을 한 분께서 많이 해주셔서 저희 2분 정도 더 받아볼 텐데 혹시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그 추운 겨울에 촬영 너무 고생하셨고요.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계단 씬에서요. 이제 그 유해진 배우님께서 이제 담배를 이제 흡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뭐 컷을 따다 보면은 바로바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혹시 그래도 하다가 잘 안 돼서 뭐 그 흡연을 이렇게 몇 차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혹 궁금하게 됐어요. 몇 개비를 키우셨는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한테 질문을 네. 먼저 그 흡연실에서는 이제 감독님들이 준비해주신 금연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냄새와 뭔가가 굉장히 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야외 촬영 그때가 이제 2번을 했는데 첫 촬영 때는 그렇게 많이 피우지 않았어요. 사실 피다가 끄고 너무 아까우니까 바로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다시 불 붙여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음 야외 촬영 2차 이제 2번째 때는 이제 맛을 이제 뭐였지? 해질넛 향? 네. 그래서 조금 더 괜찮으실 줄 알고 이제 했는데 그게 더 갑자기 뭔가 너무 역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중간에 진짜 담배를 바꿔서 피웠습니다. 그래서 저 담배가 그냥 담배입니다. 네. 그래서 총 계기로 따지자면은 많이 피웠나요? 네, 한 7개? 8개 정도? 네, 쓴 거는 그럼 10개비 안으로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족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결말에 대한 연출을 듣다 보니까 연서가 캐리어를 끌고 집에 들어와서 청소를 하면서 영화 시작하잖아요.
질문은 오프닝 시퀀스는 연서의 현재 시점인데요. 그 연서가 성경이를 다 죽이고 그 나서의 그 시련이 시작되는 현재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연서는 자기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다시 집에 와서 집을 다시 청소하고 약간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서 역할에 두 명의 배우를 섭외한 이유가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연서를 두 명의 배우를 저희도 사실 되게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었어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서와 K를 뽑을 때 닮은 배우를 뽑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캐스팅을 했던 건데 굳이 한 명을 쓰지 않았던 이유는 어쨌든 현재의 연서와 과거의 연서이기 때문에 관객 여러분들이 혹시나 헷갈리실까봐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지? 연서가 나오네? 뭐지? 또 다른 사람이 나오네? 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둘이 같은 인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좀 관객분들이 알아차려 주시길 바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카르마의 감독님들과 배우님들 모시고 GV 진행해 봤습니다. 참석해주신 카르마의 감독님들과 배우님들께 감사 인사 전해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